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두 아이 함께 진행한 첫 번째 수업이었네요. 근데 아주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두 아이가 원래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인 채로 우리로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남들은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 뇌로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이들마다 무언가를 이해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속도가 달라요, 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것이 이 방면에 모자라다고는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족한가라고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다 가진 게 달라요. 정말 정말 다 달라요. 진짜 가르쳐 보면은. 근데 누구 하나 부족함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잘 되면은 다른 부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위험한 거는 우리가 아는 똑똑한 아이들이 더 위험해요. 그 부분은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오늘 설명했어요. 수업 20분 정도를 초반에 한글 사용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다 해줬거든요. 아이들은 아마도 본인이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 속도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1, 2회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뭘 설명을 하기도 전에 그냥 책을 슥 보면은 패턴 파악이 끝나서 이미 뭔지 알겠는데 선생님이 수업이 지루해지는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2에 속하는 아이들이 약간 똑똑한 아이들이고 3에 속하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통을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은 이 통으로 막 돌리면은 그 안에서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많은 퍼센테이지의 학생들이 수혜를 입게끔 만들어진 게 교육이잖아요. 개인 맞춤은 아니란 말이죠. 3의 속도로 배우는 아이들 75%에서 80% 정도를 제대로 가르쳐내기 위한 것이 일반적인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빠르게 이해하는 아이들, 조금 느리지만 일반적 속도보다 빠른 아이들, 그리고 일반적 속도보다 느린 아이들도 존재해요. 제가 여기에 속했던 거예요. 한평생을. 그랬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근데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몰라도 알았다고 대답한 것 같은데, 알았을까? 라는 의문이 맴돌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 무튼 저는 느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골디락스 존인데 여기가 아까 제가 말한 80, 75%요 정도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쉬워서 지루하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못해먹지 않을 정도의 레벨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수혜를 입도록. 그리고 이 학생들은 그냥 빠르게 빠르게 배우고 이 학생들은 뭐 이해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봐요. 첫 번째 그룹 학생들. 왜? 이 학생들은 인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인과가 안 발생하냐면은 잘 안 되는 것을 노력해서 잘 하게끔 만든다. 라는 인과 없이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수준이 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어려워지는 구간이 오죠. 삶을 살다 보면은. 이때 되면은 그때부터 이 A라는 사람은 어떠한 경쟁에서도 버거워지는 거예요, 슬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해낼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잘. 그래서 되게 모든 분야에 다 특출난데 개인적인 성공을 못하는 부류가 여기에 약간 많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똑똑하고 와 얘는 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똑똑하지? 생각이 똑똑한 게 아니라 연산이 빠르지? 사리에 밝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잡기에는 능한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큰 성취를 못 만들어내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4, 5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불복인 게 이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루거나 아니면은 되게 힘들게 허덕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루는 경우는 뭐냐면은 어차피 내가 살아온 삶에서 쉬운 게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운 거를 계속 해나가는 능력이 개발된 사람들이 있어요.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일화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또 뉴턴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천재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약간씩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화들을 살펴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그거를 아스퍼거나 내지는 여기에 이렇게 ADHD나 이해가 느린
요쪽에서 오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아스퍼거는 느리진 않죠, 물론. 예, 그렇긴 한데 요쪽에서 그런 것들을 노력으로서 얻어낸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이쪽 부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거를 파악을 하면 그쪽 부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고 계속 힘들게 허덕거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20분 동안 설명을 해줬어요. 아마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꾸준히 1만 시간의 법칙대로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대로 아웃라이어처럼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럼 그거 아니에요. 1만 시간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그러면은 아토믹 헤빗 제임스 클리어의 말처럼 횟수만 반복하면 되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뭘 해야 되냐?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진짜로 아는 상태에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deliberately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아는 행동을 우리는 우리의 뇌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무언가 현상을 파악할 때 알 것 같은 상태로만 하는지 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 들어가요. 당분간 기억을 할 수 있다의 범주에서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쓸 수 있다의 범주에서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돼야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알아 라고 얘기하는 30명의 한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온 스펙트럼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그런 인과 자체가 발생하질 않아요. 왜? 제대로 안 하는데 그 횟수가 많아진다고 장기로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이상한 값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아까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머리가 좋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연산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다라는 게 머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패턴 인지가 빠르고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화번호 하나를 외울 워킹 메모리가 부족해서 6자리까지 외우고 허덕이고 있는데 8자리를 못 외워서 이 사람은 전화번호 막 2개도 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들으면 나 알아. 그거였잖아. 아까 그거 뭐 18,750원이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평생 뛰어나냐? 그럼 그건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 길이가 길 뿐이지 그 단기 기억은 장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체크를 해보면 되게 위험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아이들에게서 단기 기억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배웠던 부분을 장기로 밀어넣고 한 450문장 같은 거를 다 장기 기억에다 넣어놓고 랜덤으로 돌려보면 장기가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단기는 살아있는데. 웃기죠? 근데 이걸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반대로. 이게 당연한 건지 안다고요. 그럼 이걸 장기적으로 쭉 넘겨보면은 20 후반, 20 중반, 후반, 30 이렇게 가면은 그럼 이 사람들은 장기 기억을 빌딩하는 능력 자체가 결여돼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를 빨리 파악하고 연산이 빠른 학생들은 축복받은 그룹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줬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품사가 아니라 여기 품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오형식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외워라라가 아니라 이유를 알려주고 왜 이렇게 언어가 발달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서 풀어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킹, 즉 자기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묶어서 기억해내는데 굉장한 이득을 봤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를 할 때 에릭이 잠깐 아래를 보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인간은 한 번에 단 한 가지 의식적인 행동만 할 수 있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드웨어 자체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저는 상대방 말을 듣고 있을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 나는 듣고 있었는데 안 듣고 있어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일 절대 없고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 머릿속에 그대로 다 따라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의식이 딴 데로 새어나가는 것 자체를 방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단련이 돼서 그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집중이 돼요. 그냥. 예. 집중력 자체가 달라졌어요. 아예. 훈련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
거기에 따라 이제 무엇을 가르치면서 그걸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배웠는지, 정말 아는지, 어떤 안다? 요거죠.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다의 수준까지 갔는지 확인하면서 갈 겁니다. 일단 오늘 가르친 거 다음 주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걸 키워야 돼요. 그게 메타인지의 한 부분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